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요즘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최근 언론에서 새마을금고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알아보실까요? 오늘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궁금하신 것들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최근 언론에서 새마을금고가 PF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보도했는데 과연 맞을까요? 자,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PF 대출이었는데요. 먼저 이 PF 대출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게 되면 대출을 빌려준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신용대출이나 토지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PF 대출은 건축자금 대출의 용도로 나가는데 이런 거예요. 근사한 사업 계획이 있는데 돈이 없고 담보로 잡힐 재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계획이 너무 좋아서 그 사업이 잘만 진행되면 수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얻게 되는 프로젝트의 수익을 원금으로 회수해 가면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PF 대출은 돈을 빌려간 사람의 신용도나 담보를 보지 않고 오로지 완공될 건축사업 하나만 놓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상 목합 상가를 지으면서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금을 바탕으로 돈을 대출 형태로 조달해주고 중간에 분양되는 수익금을 회수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성이 매우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게 되면 돈의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즉 건축을 다 하고 분양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회수할 금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실 채권이 커지게 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면 결국 과거 상호저축은행 사태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 저축은행에서도 PF 대출의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PF 대출에 새마을금고가 다수 참여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PF 대출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PF 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맡기신 예금의 74%가 대출로 나가는데요. 이 중에 70%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고요. 4%가 신용대출입니다. 또한 연체 비율은 1.85%로 아주 낮은 편인데요. 이 금융기관 중에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전에 대출 창구에 있을 때에도 PF 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대출 자체를 규정상 내보낼 수가 없어서 거절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리스크가 큰 것은 아예 차단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예금자 보호는 1983년도부터 이미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설치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1조 7,2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거 말고도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불준비금 제도라고 합니다. 자,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중앙에다가 상환 준비금으로 일정 금액만큼 계속 예치를 합니다. 이 예치 금액만 해도 8조 5천억 원이 넘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10조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부족해. 혹시 모르잖아. 파산하면 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 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차입을 할 수가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따라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맡기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마을금고 전체 통합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될까요?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법인별로 각각 5천만 원씩 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각의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프랜차이즈 회장님은 한 분이시지만 전국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들은 같은가요? 아니죠.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치킨집은 장사가 잘 되고 또
또 돈을 잘 벌지만 어느 치킨집은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만큼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각각의 개별 법인을 두고 있고 새마을금고가 관리 감독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사장님도 다르고 운영하는 운용 수익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현재 1301개의 법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90% 이상이 수익을 내고 있는 금고입니다. 매우 운영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개별 법인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며 만약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A금고, B금고 각각 5천만 원씩 들어가 있다면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이 다른 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요. 그 명칭을 잘 보셔야 되고요. 앞에 명칭은 같은데 지점이 다른 경우가 있죠. 자, 그것은 한 법인의 지점이 몇 개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새마을금고의 지점이 5개라면 A금고의 A지점, B지점, C지점 이런 식으로 지점이 여러 개이고 이 지점을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명칭이 다른 각각의 새마을금고를 확인해서 예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경우 있겠죠? 나 새마을금고에 우리 가족들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호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은 1인당이니까 결국 개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가 편하고 금리도 좋은데 우리 가족들 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 앞으로 5천, 자녀 앞으로 5천, 배우자 앞으로 5천 이런 식으로 각각 5천만 원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감독한다는데 불안한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이죠. 자,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새마을금고는 IMF 때에도 유일하게 공적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유일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만큼 내실이 튼튼하기 때문에 IMF 때에도 아무런 도움 없이 운영을 잘 해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안전한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각각의 법인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각각의 법인이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고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 그런 부분 보는 것도 복잡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새마을금고 통장을 딱 피시면 앞면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거기로 전화하셔서 금고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등급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경영평가 등급은 전체적인 이익과 손실 그리고 영업 성과 등을 파악해서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3등급 이내라면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출자금 통장의 출자 배당금을 최소한 3년 이상 지급을 해 주었는지 이 금고가 출자 배당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줬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에 대한 수익을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고가 수익이 나야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출자 배당을 지급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실 게 BIS 비율입니다. 이 BIS 비율은 자기자본 비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8% 이상 된다라고 하면 매우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최소한 내가 안전한 곳에 내 돈을 맡겼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입니다. 자,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출자금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일반 예금이 아니라 자본금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마치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투자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행주를 샀다면 그 은행은 그 돈을 굴려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하는 수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일반 금융기관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즉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에 대한 환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는 새마을금고에 마치 주식처럼 여러분들이 출자금을 넣고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배당은 금고의 운용 수익에 따라 매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금고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배당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출자금을 넣고 그 해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출자금을 그냥 찾는 게 안전하겠죠. 또한 금고의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미리 선제적으로 중앙회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금고와 합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즉 부실이 나서 피해가 가는 걸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 상품보다 수익률도 좋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언론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고객분들이 불안하다고 중도해지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중도해지하신 분들이 중도해지 이자에 대한 손실을 보시면서까지도 원금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금고가 안전한지 금고가 안전하지 않은지 알아보시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먼저 사전에 알아보시고 거래를 할지 말지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없애시려면 5천만 원 선을 지켜서 예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만약 언론에 보도가 나와서 불안해 라고 하셔도 굳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자를 손해보시면서까지 해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 속에서 어렵게 모은 자산은 매우 소중하죠. 그 소중한 자산을 맡기고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